진단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광대 수술을 4번을 해봤는데 내가 인터넷 50명이 있는 카페 방장인데 내가 무슨 뭐 부작용 카페 뭐 거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뭐 이러는데 뭐 이런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아니 의사도 정확하게 확답을 못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뭐 좀 해봤다고 뭐 4번 해봤으면 많이 해본 건가요? 제가 광대 수술은 1000명은 넘게 했을 텐데 그럼 1000명 해본 나도 모르는 거를 4번 해봤다고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겨놓은 글과 경험담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수렁으로 몰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단은 무조건 병원에서 의사한테 받으세요. 인터넷에서 백날 찾아보면서 내 증상과 맞춰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환자분인데 턱에 끝에 이제 무턱이어서 보형물을 넣었대요. 그러고서 보형물을 넣었더니 CT 찍어봤더니 여기 보형물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 턱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부분의 병원에서 어터급 보형물이 너랑 안 맞나 봐. 어터급 보형물이 약간 위로 올라갔나 봐. 위치가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형물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이 턱급 보형물 빼버리고 자르고 전진술하자. 이런 병원이 한 8군데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형물 이 정도면은 그냥 갖고 살아도 되거든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거 뭐 삐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턱뼈 자체가 워낙에가 삐뚤은 형태이기 때문에 턱뼈 자체가 워낙에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쪽에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도 당연히 삐뚤어 들어가지. 근데 이게 또 보이기에도 그렇게 삐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굳이 뭘 잘 쓰고 있는 보형물을 빼고 수술을 해? 그잖아요. 근데 왜 아프지? 이 보형물 때문에 아픈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또 어느 병원 갔더니 보형물이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치아 뿌리를 눌러가지고 치아가 아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높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CT 찍은 거 보면은 치아 뿌리는 여기까지 있고 보형물은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럼 뭐 뼈 침식이라도 심하게 생겨가지고 치아 뿌리가 눌렸거나 그런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형물을 빼자는 사람이 있었고 전진술을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보형물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이 있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아픈 게 그러면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건 장담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보형물 때문인가? 이러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CT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다고 그래야 되나? 환자분한테 이거 꼭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걸 보여드릴게요. 그분 CT거든요. 제가 환자분 볼 때 병원에서 진료할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보형물이 어떻게 있나요? 봤더니 보형물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형물 없는 걸 보면 여기 조금 보면은 가골 같은 게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보형물과 뼈 사이에 뼈가 살짝 생긴 모습 그런 가골 같은 게 여기 조금 보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듯이 눌린 자국 같이 보이는 게 뼈 침식입니다. 근데 이걸 재보면 뭐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치아 뿌리는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보형물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형물이 너무 들떠 있나? 뭐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요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딱 보면서 앞뒤로 이렇게 스르르르르 돌려보는데 갑자기 뭐가 여기서 띡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건 보형물이고요. 지금 치아 뿌리 있는데 이렇게 뭐 희무리한 게 띡 보이는 거예요. 어라?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것만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정중앙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치아 뿌리랑은 상관없는데 여기 피질골 아직 이렇게 두꺼운데 뼈 침식된 거 여기 0.1~2mm 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지? 하고서 이렇게 쭉쭉 넘겨보고 있는데 여기 뭔가 희끄무리한 게 기분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맞춰 놓으면 각 단면에서의 이 녀석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뼈와 피질골과 양쪽 피질골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이런 약간 시스트, 그러니까 낭종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약간 뭔가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뭐 막이 생겨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이게 그냥 낭종이면 째고 잘라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막 경계가 명확하게 캡슐처럼 돼 있거나 주변에 할로우라고 그래서 경계 주변에 까만 데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또 암일 수도 있고, 뭐 시멘트 블라스토마나 오돈토제닉 뭐 튜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봐서는 그냥 단순 시스트, 낭종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 해보고 제거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지금 여기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걸 인터넷 보고서 환자분이 턱끝 보형물 수술하고 부작용 그러면은 뭐 치아가 눌려서 뭐 뼈 침식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뼈 침식하고는 상관도 없는 치아 뿌리에서 생기는 종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100번 해봐야 안 나와요. 일단 검색어 자체가 무턱 보형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턱 보형물을 쳤는데 종양하고 연관질 수 있는 그 내용이 검색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검색을 다 해봤고 카페를 다 뒤져봤는데 아픈 거 보니까는 내 턱에 실리콘 넣었던 게 뭐 이게 치아를 뿌리를 눌려서 뼈 침식이 돼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꽉 차는 거죠. 근데 사실은 치아 뿌리랑은 상관도 없고 뼈 침식이 지금 있는 둥 마는 둥 거의 뭐 0.1mm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종양으로 의심되는 게 있으면 치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어떤 질병이려니 하고 확신을 하고 오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뭐 간단하게는 그냥 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 뿌리에.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트들이 치아 뿌리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뭐 치아 이렇게 뿌리에 생기는 경우가 아래쪽에서는 많고, 뒤쪽에서는 사이에, 또는 여기 사랑니에서는 요 겉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수술은 이렇게 뼈 갈고 들어가서 시스트 긁어내고 여기다가 인공뼈 채워놓고 신경치료 해주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보면서 혼자 진단하면서 뭐 보형물이 치아를 눌렀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병을 키우고 엄한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 병원 다니면서 저 병원 다니면서 막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의사하면서 내가 몰랐던 게 있을 수 있고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긴 하는데 너무 드물어서 이제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명확히 누구를 만나면 100%다, 대한민국의 명의를 만나면 오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드문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의사들이 그런데 인터넷 보고 여러분들이 증상 검사하면서 진단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정말 내 몸을 그냥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로 이렇게 홀짝 하듯이 여러분들이 병을 진단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집단 이성 뭐 이런 말 쓰는 말도 있더라고요. 환자들끼리. 아니 모르는 사람 100명끼리 집단 이성 하면 뭐해. 그거는 집단 이성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바보놀이가 돼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100명이서 그 뭐 투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의한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과학은 99명이 틀리다고 하고 1명이 맞다고 해도 1명이 맞다고 하는 사람의 증명이 논리가 명확하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99명이 틀리다고 해도.
과학은 그래요. 근데 집단 이성을 여기다가 들이댈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의 폐해가 사실은 이렇게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